매수 체결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성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아직 빠른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의 방향만 보면 좀 들쑥날쑥 변동성이 심하죠. 자, 저희와 함께 오후 시장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공개하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과 SK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실까요? 자, 다합 빨간불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군요. 한 분 한 분 어떤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실적보다는 낙폭 과대 측면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적 부진 우려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떨쳐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롯데케미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저는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프로젝트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잉여 현금을 바탕으로 M&A 등 추가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여수와 LC 타이탄 정비 정상 가동으로 인해서 분기 실적 증가가 1분기부터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유가가 급락 안정화됐기 때문에 빠진 납사 가격이 결국은 12월 정도 4분기 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1분기에는 납사 가격의 안정 그리고 굉장히 빠진 싼 납사 가격이 결국은 1분기도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는 LCC 업종들의 수익성 강화가 4분기를 일시적 저점으로 인해서 급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손실이 소멸되고요. 그리고 낮아진 가격 원재료 사용으로 영업이익단이 전분기 대비 약 19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 아시아 역내 석유화학 제품 구매 심리가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아직은 냉랭한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무역 분쟁이 완화될 시에 시황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되고 있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미국 프로젝트와 일시적인 어떤 비용 소멸 때문에 연간 이익은 올해 2조 2천억대 이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월에 미국의 MEG 70만 톤 설비 가동 이후에 1분기 중 가스크래커 가동 시작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프로젝트로 연간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 전기 보수와 설비 트러블 그리고 LC 타이탄의 비정상적인 설비 가동으로 2018년에 비용이 크게 발생했지만 올해 연초부터는 정상화되면서 이익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될 시에 가장 큰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점도 유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 살펴볼까요? 오늘 오후 시장 들어서 상승 반전해주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을 보니까 저평가라는 단어가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하다. 그리고 1분기 실적 회복을 또 박근영 팀장님께서는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하락세보다 지주회사의 하락세가 훨씬 더 컸었고요. 연말 관련해서 배당 관련된 이슈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분이 힘을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SK의 주가는 NAV 대비 할인율 약 40%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확연한 저평가 상태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 1분기부터 영업 실적을 회복하면서 또한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의 사업 및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더불어서 역산을 해보면 현재 동사 시가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의 가치가 장부가액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SK바이오팜의 IPO 추진에 대한 진행 기대감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동사 NAV에 반영된 SK바이오팜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기업 공개나 지분 매각 등에 따라 투자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정책을 새롭게 수립했기 때문에 과거 대비 큰 폭의 배당 증대 가능성도 또한 하반기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 등 보유 지분 4.7%를 친족에 증여를 했는데요. 오는 1월 21일에 증여세 산정 기간이 해소됩니다. 그 전까지 주가가 눌렸다가 그 증여세 산정 기간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SK텔레콤의 연내 중간 지주 회사의 전환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종합 ICT 기업 도약을 위해서 연내 추진 전환 및 하이닉스 지분 추가 매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SK텔레콤 중간지주 전환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안입니다. SK 입장에서는 SK텔레콤에서 중간지주가 돌아서면서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SK의 어떤 지분법 평가를 상당히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및 주주가치 증대 확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특히 좀 말씀드리자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신약 판매 허가가 신청서가 제출됐고요. 2019년 하반기 미국 FDA 승인 이후에 2020년 상반기 미국 출시 전망입니다. 하반기의 어떤 그 IPO 기업 공개 추진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약 허가 관련된 이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더불어서 주 SK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과 S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 분의 의견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세 분께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각기 다 다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수소차 섹터 따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소차 관련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장기 성장성에 관심을 갖자라고 세 분께서 각기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 그만큼 좀 호재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를 포함한 두 분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각 세 가지의 모든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두 다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는 완성차의 출하 증가와 믹스 개선 그리고 2018년 일회성 비용 제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위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AS 부분의 꾸준한 이익 창출력 그리고 전동화 사업부의 성장성이 볼 수 있겠고요. 핵심 부품 부분에서는 타 OE 수주 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저평가된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9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고 주가 부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인사 조치가 최근에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도 최근에 수급적으로 동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기재에 기반하면서 2019년 증이익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완성차 출하가 미국과 신흥국 위주로 증가하면서 모듈 조립 매출액이 5% 증가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신차 효과로 부품 제조 매출액에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완성차의 친환경차 출하가 늘어나면서 전동화 매출액이 약 20%의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SUV 출시가 많아서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요.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수익성 회복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사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긴 한데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시장 수요 반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강한 어떤 내수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완성차의 어떤 수출 강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는 자동차 업종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비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선과 중국의 어떤 수혜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33 오후장 공약주 이렇게 롯데케미칼과 SK 현대모비스까지 세 분의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 통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 30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업종 시황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적진 않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16%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10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210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이 빠집니다. 현재 686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0.3% 오르면서 2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힘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2100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은 2117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은 2101포인트였고요. 그래도 장중 내내 계속해서 2100선을 지켜내주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계속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0.18%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꾸준히 삽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그만큼 지금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 건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거셉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기관의 매도일 때문인데요. 지금 개인이 16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 쪽에서는 167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73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69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낙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90선이 다시 깨졌는데요. 거래량은 많이 실립니다. 차익 실현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섹터별 희비가 좀 엇갈리는 가운데 지수는 밀리고 있는 건데요. 장중 저점도 686포인트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삽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나오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24억 원, 기관은 785억 원 비슷한 양으로 팔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선 받아줍니다. 1,55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실까요?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주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의 오름세 나타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낙폭을 키워가는데요. 셀트리온이 2.7%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후장 들어서 더 3% 넘게 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보시죠. 코스피와 달리 대체로 부진합니다. 지금 바이로메드만 빨간불이고요. 지금 총 10위까지는 다 하락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빠지죠. 역시 공매도 비율이 크게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베팅하는 쪽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포스코캠텍이 5% 가까이 지금 하락세 나타납니다. 또 HLB와 메디톡스도 2에서 3%대 약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9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반도체 소재 쪽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계속 1%대 상승세 주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 쪽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익 QNC가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SKC 솔믹스도 5%대 오름세인데요. 원익 QNC는 2주 연속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 바로 수소차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부 정책의 탄력을 받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의 급등도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 있고요. 유니크도 상한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EM코리아도 계속 9에서 10%대 상승세 주고요. 세원도 2.3%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잘 갑니다. 오늘 완성차, 자동차 부품, 수소차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데요. 현대차도 장중에 1%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현대모비스가 더 탄력을 키워갑니다. 장중에는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화장품주가 밀립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 쪽으로도 오늘장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화장품은 0.93% 하락, 그리고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또 실적 우려감이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1%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요. LG생활건강도 1.2%의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기대감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한항공 지분 11%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 실리면서 현재 3.5%의 오름세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약 2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상황 잘 보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전략까지 함께 하시죠. 자,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기연구원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감 전에 꼭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완성차 오늘 부품 할 거 없이 자동차 관련주가 좀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 특히나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는 오늘 일정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울산시청에 내려가서 오늘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네. 수소차 관련주 수소 부품이라든지 혹은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연일 강세를 띄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이제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의 어떤 생산량 자체를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과 함께 충전소를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 전지, 발전용 연료 전지를 15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어떤 산업 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수소차와 관련된 그리고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은 종목들은 제외하고 일단 크게 현대기아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수소차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특히나 이제 SK그룹들에 대한 어떤 중간 지주사 관련된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롯데그룹도 이제 지주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모비스 또한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오늘 호재 속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일단 대략 17만 대 가까이 되는 연료 파이프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나타나면서 조금 리콜이 나타났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 관련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가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이 리콜은 자진적인 자발적인 리콜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17만 대 수준, 대략적으로 금액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당 4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00억 정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270억 정도가 4분기 실적에 좀 반영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검토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런 확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정부 업무가 지금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금액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현대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까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만 원대부터 주가가 지금 13만 원대까지 지금 지속적인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할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공개가 됐고 미국 리콜 사태 그러니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황에서 뭐 셧다운으로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는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 짚어봤고요. 자, 최근에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고요. 지수의 힘을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오늘 임상 일기도 있고요. 짚어보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뭐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데요. 뭐 그 중에서도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눈여겨볼 종목은 앞에서 말씀하신 네이처셀을 둘 수 있고요. 저 네이처셀은 그 미국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 이 줄기세포 치료제인 이 조인스템의 그 임상 이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화이자가 원형 탈모증 환자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이 그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뭐 관리 종목 뭐 탈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시험의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네이처셀은 그 미국의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인 그 CRO로부터 이 조인스템의 그 임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중증 탈모 치료, 뭐 줄기세포 치료 제품을 보유 중인데요. 네. 자, 뭐 업계에 따르면은 매출 규모로 뭐 글로벌 1위 제약사인 화이자가 이 원형 뭐 탈모 그 환자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용 그 약품이 그 임상 후기 이상 및 그 3상 시험에 좀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자가 면역 피부 질환에 의한 그 원형 탈모 치료 중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FDA는 이 프로스테믹스의 그 치료제를 원형 탈모 혁신 치료제로 뭐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된 바 있는데요. 자, 근데 뭐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서 최근에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기술평가 등급 요건을 갖춘 이 제약 바이오 업체에게 이 관리 종목 해제 혜택이 부여되는 이 특례 제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차 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뭐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 바이오 관련 뭐 종목의 뭐 주가 추세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 기술 뭐 수출료 뭐 인식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업체의 4분기 수익성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연초에 뭐 유한양행의 뭐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분기에 대웅제약의 그 나보타를 비롯한 이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이 뭐 이런 임상의 진전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D 투자 성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풍부해진 편이고 임상 진입과 완료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적보다는 뭐 장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4분기 실적은 좀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도 네. 이 주가 흐름도 좀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R&D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임상의 진전이나 이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또 뭐 모멘텀이 기대되니까요. 이를 선별해서 좀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좀 구체화시켜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연구원님과도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보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2019년도 파이프라인이 좀 기대되는 업종 종목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지금 투심이 좀 약화.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작년부터 조금 하반기부터 조금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성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되는 뭐 임상 이상 결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휴미라라든지 이런 이슈들과 지금 많이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 이 체결됐습니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재료 소멸성의 어떤 그 차익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다음에 예정돼 있는 학회가 뭐 내분비 학회 그리고 특히나 5월, 6월경에 이제 그 열리는 이제 종양학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정도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뭐 그 제넥신이라든지 메지온과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임상 결과 자체가 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셧다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이제 신약과 관련된 허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뭐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썩 양호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뭐 바이로메드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 가능성 자체가 지금 좀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약세 속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바이로메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자체가 일단은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좀 하방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면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시장 흐름을 또 보면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 업종들 중심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 살펴볼까요? 예, 뭐 IT 소재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IT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금일 시장에서도 IT 소재주들의 흐름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SKC 솔믹스나 원익 QNC, 동진 세미캠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뭐 SKC 솔믹스는 오늘 한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C 솔믹스는 그 뭐 파인세라믹과 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장비용 소모성 부품을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용 석영 유리 커트웨어를 좀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와 LCD의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소재 업체들 주가가 연초 이후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이 낙폭이 상당히 좀 가다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반등은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되었고요. 자, 그리고 뭐 예상 대비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 올 1분기 실적 전망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극심했던 밸류에이션 이 저평가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뭐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원래 뭐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그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자, 통상적으로 이 소재 업체의 실적이 전방 업체의 그 설비 투자에 좀 후행한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자, 소재 업체의 실적 모멘텀은 2분기 이후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자, 외국인 기관의 뭐 수급 추이와 뭐 주가 추이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IT 소재 관련주 연초부터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좀 불거지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뭐 두 종목 다 좋았는데요.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마감으로 가까워가면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다 내줬고 하락 반전
반전에 있는 상황이네요. 변동성이 좀 있는데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뭐 지난해죠, 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까지 이어지는 뭐 사회적인 물의를 비롯한 이제 한진그룹에 대해서 일단은 뭐 어느 행동주의적 펀드까지 지금 가세가 되면서 본격적인 뭐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뭐 지분 경쟁이라든지 뭐 혹은 뭐 경영권 참여까지 이제 나타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대주주 지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펀드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까지 만약 가세가 될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뭐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그룹 주들까지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내부적인 본연의 가치로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물동량 해양 쪽의 어떤 화물 물동량도 지금 증가하는 것만큼 이제 항공 운송 또한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부분까지 때문에 뭐 여객 수요가 조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화물 운송 부분에서의 어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OECD 국가라든지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인색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분 다툼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지분 확보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논리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사야 할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놓고 본다면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의 종목군들 흐름만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코스피가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살펴봤는데 이게 오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다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 같은 한진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좀 흔히 말해 이제 뭐 강성부 펀드라고 해서 네네.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뭐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꿈틀꿈틀하고 혹은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성 매물의 추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요일 동시효과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이 오늘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방향성을 달리했고요. 시장이 똑같이 약해진 건 맞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0.05% 그래도 강보합을 지켜주면서 2107선, 2100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외국인 매수도 7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더 약해지면서 0.97% 하락. 686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0.13%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보죠.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까요? 네,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299종목 그리고 네. 하락하는 종목이 현재 540종목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 네. 체감 자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좀 약세 시장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대략적으로 1,6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들어서도 대략적으로 2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을 놓고 본다면 물론 오늘 1,60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금 창구를 놓고 본다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기금 또한 오늘도 500억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롱텀 자금, 길게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금 입장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코스피를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섬유의복 업종이라든지 보험, 전기가스와 같은 좀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들의 그 업종군들과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의약품이라든지 비금속 업종들과 같은 종목군들의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제약바이오 업종 잠깐 짚어주셨는데 셀트리온 좀 봐주시겠습니까? 20만 원 선 밑으로 오늘 내려왔네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5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봐주실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조사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공정위 조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차익실현성 매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일부 뭐 공매도도 어느 정도 조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되돌리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다음 않을까 종료 이렇게 5분 생각하고 전입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 상황으로 가봅니다. 코스닥 파란불을 켜고 있죠. 오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696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686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어제에 의해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오전 한때 한 696포인트까지 터치하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점점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금 현재 약 685포인트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동반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약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오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 간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출판 매체 복제 쪽에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넵튠이나 이퓨처, 드림시큐리티, 수산 INT 같은 종목에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음식료, 담배 섹터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자,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이 네이처셀이 오늘 한 66%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손 FNG나 현성바이탈, 한탁 같은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기계 장비 섹터 쪽에서도 오늘 그 톱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거래가 재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톱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거래처인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OLED 관련 설비의 사양서와 패널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그동안 받았었는데요. 자, 근데 이 톱텍이 이제 거래가 좀 재개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뉴파워 플라즈마나 수소차 관련주의 EM 코리아 그리고 스페코 같은 종목도 자, 금일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 시총 상위들 중에서 특히 그 서울 반도체가 오전장부터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금일 상당히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IT 대형사들의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되지만 네. 자, 서울 반도체는 깜짝 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그런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서울 반도체는 그 LED TV 부분에서 상당히 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과 함께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생산의 비중도 확대되면서 원가 경쟁력 개선에 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이 그 중국산 LED에 대해서 이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이 가격 경쟁력과 특화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4분기에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근데 자동차 조명의 비중 확대와 이 TV 백라이트 사업의 호조 등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그 나노스라는 종목을 들 수가 있고요. 자,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김영기 전 통일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LNF의 좀 하락세도 좀 눈에 띄는데요. 자, LNF는 양극재 출하량은 증가지만 코발트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실적 부진이 전망된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로드맵 발표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특히 그 5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도 계속해서 마감 직전까지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짧게 삼성출판사 오늘도 오르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 아기상어가 아니라 조스다 뭐 이런 표현도 장 하는데요. 종료 1분 네, 전입니다. 뭐 삼성출판사는 뭐 제가 좀 언급드리기가 좀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소송이 2차 저작권 관련해서 네. 지금 뭐 소송이 들어갔는데 일단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도 좀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빌보드 차트 올라갔던 그런 이슈,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핑크폰 관련된 인형이 이제 완판됐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미국에서 구전되는 구전 동요가 2차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소송이 걸려지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뭐 리스크인도 일단 알고 계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0.05% 각각 0.97%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기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1월 17일 목요일장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습니다. 미국 금융주 호실적은 긍정적으로 들렸지만 전체적인 투심은 위축됐습니다. 일단 금융업종, 보험업종을 중심으로 강보합 흐름 이어갔습니다. 보험업종이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전기전자업종 전반 수급이 받쳐주면서 빨간불을 사흘째 이어가줬습니다. 0.5%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 방어, 내수주 희비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빨간불이 더 많았습니다. 섬유의복도 1% 강세로 마감했고요. 통신업종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특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투심이 악화됐던 하루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낙폭 전날에 이어서 더 크게 이어갔습니다. 2%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방송 디지털 오락 흐름도 함께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오락 업종이 2.7%대까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투톱이 함께 매수 우위를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줬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강세,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0.15% 동반 상승 속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제약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함께 밀려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셀트리온도 3.2% 동반 약세 속에 후반 들어 낙폭을 더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수소차 확대 방침에 관련주 일부는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모비스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3.5% 빨간불 속에 마감했고요. 반대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삼성 SDI도 오늘장 3% 조정받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포스코캠텍 역시 5%대까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 제약 바이오뿐 아니라 엔터와 콘텐츠 종목 대다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로메드를 제외하고 온 대다수 상위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바이로메드만이 2% 강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신라젠도 2%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엔터 3인방은 함께 낙폭을 키웠던 하루입니다. JYP 엔터도 낙폭 4%대까지 밀려났고요. SM 4.6%, 또 YG 엔터는 후반 들어 낙폭을 더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6%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목요일장 지수 마감 보시죠. 코스피는 2100선 보합 수준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이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웠던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0.05% 강보합으로 2107선에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690선 반납하면서 686포인트,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했던 코스피 현물 시장입니다. 선물도 함께 매수로 오후장에선 전환을 해줬는데요. 동시효과 기점으로 2,300억 원대까지 매수 우위 키웠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2,00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연 이틀 기록됐습니다. 외국인은 700억 원대 매물, 기관은 보다 많은 800억 원 동반 팔자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틀 연속 동반해서 상승해줬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오늘은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던 하루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분께서 보신 오늘 시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의 현재 특징이라고 한다고 놓고 보면 일단 저가 매수세.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험주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견조하게 흐름이 나타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삼성생명 또한 이제 뭐 지배구조와 이제 배당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상승했다라는 게 조금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수소 경제로 놓고 본다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 올해는 물론 4,000대 정도로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 나중에 600만 대까지 가는 그 시점이 무려 2040년입니다. 네. 현재보다 20년 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전기차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현재 시장에선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너무 큰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들 정도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월이라는 어떤 연초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선물 코스피 옵션 같은 경우에 장부 동시 2107포인트로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21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좀 견조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은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조금 작년에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던 연금 쪽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일단은 시장 자체를 일단은 안 좋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주 같은 종목군들이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지수상은 올랐지만 체감적으로는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올해 들어서 뭐 2,000포인트를 그 하회했던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2,100포인트를 넘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미중 무역 분쟁과 연준의 금리 스탠스 등 이 불확실성이 그 시장을 억눌렀는데요. 자,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싫어하는데요. 그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진행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등이 그동안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4일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파적인 발언이 그 외국인들을 신흥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나머지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갈등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좀 낙관적으로 좀 돌아섰고요. 네. 자, 중국의 뭐 경기 부양책 발표도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뭐 영국 내 정치적 그 리스크 확대가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뭐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달러 강세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앗았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좀 전환되면서 다시 기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증시 상승세를 상당 기간 이제 끌고 갈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뭐 4분기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최근에 좀 뚜렷한 주도 업종은 없고 뭐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낙폭 가대주나 뭐 4분기 실적은 부진하더라도 올 한 해 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작이 좀 무섭게 빠질 때는 정말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더라도 악재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강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종목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해지는데 두 분께서 보고 계신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냥 한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진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그런 펀드는 어떻게 보면 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네. 주가 상승에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연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전 쪽에서 대전 터미널에서 사고와 그리고 일부 택배 기사들의 파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물량 자체가 좀 한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역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부산 터미널 쪽에서 항만 터미널에서도 일단은 컨테이너 처리량 자체가 조금 요즘에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흐름도 약간 긍정적으로 나온 것만큼 물동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 이제 1위 업체인데 택배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진 맞물려서 2019년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에서 2% 정도 단가 인상이 전망되는 것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긍정적인 해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는 유한회사 NKN코 홀딩스가 지분을 8% 정도 신고를 하면서 뭐 추가적인 회사의 어떤 자체적인 체질 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선물 좋을 것 옵션 같고요. 장 종료 목표가는 5분 일단은 뭐 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1%대 조정을 좀 보였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0.05% 오늘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황성수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앞에서 뭐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부진하지만 올 한 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 종목으로 하나케미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케미칼은 최근에 뭐 기관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꾸준하게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뭐 기초 소재보다는 이제 태양광의 실적 개선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뭐 큐셀 코리아와 합병과 이 셀 모듈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작년에 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이 중국의 이 보조금 정책의 변경과 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으로 좀 위축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는 이 중국의 설치 목표 뭐 상향이나 그 미국의 뭐 보조금 뭐 조건 변경 등 이 각국 정부의 그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약 20% 내외로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 뭐 기초 소재 부분의 뭐 이익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나케미칼의 뭐 태양광 부분의 이익 개선은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뭐 무역 갈등도 점차 완화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시장이 좀 방등세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은 하나케미칼의 상승세도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의 목표가로 24,000원, 손절가로 15,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화케미칼 보면 뭐 아주 긴 차트로 보면 아직도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10월, 11월부터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 시기 매수 시점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현재도 선물 뭐 옵션 괜찮다고 장 보여지고요. 종료 그리고 뭐 3분 4분기 실적이 좀 이제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전후로 뭐 타이밍을 잡아오신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의 타이밍이 좋아 보인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마감 전략부터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기연구원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내일이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이 펼쳐질 텐데요.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수급 상황은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들이 파는 구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내외적으로 사실 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좀 부각이 안 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드렸던 수급에 따른 지수의 보합권 흐름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말씀드린 거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하락을 상당폭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업종별 또는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 성격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재료나 테마를 가진 종목군들로 조금 가볍게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은 업종별로 일단 바닥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좀 들어왔던 수급들,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부는 좀 일단락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이제 그 어떤 소강 상태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아직 시장을 뭐 주도하는 상승을 주도하는 뭐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주 시세가 조금 안정되는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수익률 게임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약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시총 상위주들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 부분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오늘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호재, 악재 부각이 없는 상황의 시장 흐름, 주도 업종도 없고 낙폭 과대 중심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내일 시장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내일도 계속 사주느냐가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시는 대로 2100선 위로 올라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은 역시 이제 외국인 매수 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주식을 사지 않거나 아니면 매도로 조금 바뀌게 되면은 기관들의 기왕의 어떤 매도세에 맞물려 가지고 하락 압력이 좀 커질 흐름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북미 회담이 좀 임박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역시 활발한데요.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들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은 주식들 아니면은 재료가 좀 있는 예를 들면 엊그저께는 비료주들 어제는 시멘트주들 오늘은 또 자원개발 관련주들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계속 순환매 속으로 이제 그 특정 종목들 한두 개 정도만 아주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북 경협주들은 그 속성상 이를테면 이제 그 임박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계속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도 좀 감안하시고 남북 경협주를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철강 업종이나 기계나 화학